자, 수열의 극한 3교시입니다. 5페이지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먼저 첫 번째 두 개의 수열이 있는데 BN이 AN보다 크거나 같대요.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수열이 있어. B1이 A1보다 크거나 같고 B2가 A2보다 크거나 같고 B3가 A3보다 크거나 같고 이런 말이죠. 그런데 AN이 알파로 수렴하고 BN이 베타로 수렴하면 당연하지. 응? 그러면 극한에 가서 극한도 당연히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자, 두 개의 수열이 있습니다. A1, A2, A3, B1, B2, B3 이게 있어. 그런데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대. 커도 되고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는 거야. 요건 요거보다 크거나 같대. 그러면 얘가 알파로 수렴하고 얘가 베타로 수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값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 원래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한도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아니, 모든 항들이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은데 극한에 가서 반대로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죠. 100만 번째 항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1억 번째 항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극한값도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수열이 있다 이거지. PN 이렇게. 자, 그런데 만약에 이 AN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얘도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그러면 N이 무한 대로 갈 때 PN은 어디로 수렴한다? 알파로 수렴한다. 그 얘기죠. 세 개의 수열이 있는데 이 극한이 이게 만약에 5로 수렴한다고 그래봐. 얘가 5로 가까이 가. 그럼 얘도 5로 가까이 가. 극한값이. 그럼 이건 어디로 가? 이거는 할 수 없이 틈바구니에서 얘도 5로 가까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5로 가는 이 극한값이 5야. 이 극한값이 7이야. 그럼 이 극한값은 5하고 7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5.7일 수도 있고 극한값이 6.8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얘가 5로 가는데 얘도 5로 가면 그 틈바구니에 꼈던 놈 어디로 가야 돼? 나도 할 수 없이 5로 가야 된다는 말이야. 얘가 5로 가고 얘가 5로 가면 나도 할 수 없이 5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밑에 있어. 밑에 노트를 보세요. 자, 여기에서 BN이 AN보다 크지만 등호가 빠졌습니다. 크지만 극한에 가서는 같을 수도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자, 예를 들면 AN하고 BN을 보세요. AN은 1-n분의 1이고 BN은 1 플러스 n분의 1이야. 자,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누가 커? B1이 A1보다 크죠? n에다가 2 집어넣어봐. 누가 커? B2가 A2보다 크죠? 분명히 크죠? 크죠? 모든 항은 다 크죠? 그런데 극한에 가면 어떻게 돼? 둘 다 1이지.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던 등호가 극한에 가선 생겨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아, 원래 크거나 같다며. 그럼 극한도 당연히 크거나 같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등호가 없어. 모든 항이 첫 번째 항도 크고 얘가 두 번째 항도 크고 100번째 항도 크고 1억 번째 항도 커. 모든 항이 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에 가서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같을 수도. 없던 등호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AN은 1 더하기 n분의 1이고 Bn은 3 더하기 n분의 5야. 그러면 A1보다 B1이 크죠? A2보다 B2가 크죠? 자, 보세요. 이렇게 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거 어디로 가? 1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3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bn이 an보다 커, 모든 항이 다 커. 그리고 극한도 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요게 1이라고 해봐요. 자, B1이 A1보다 크죠?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B2가 더 크죠? B3가 크죠? 근데 극한에 가면 이놈은 극한이 뭐야? 1이지. 이 극한이 뭐야? 1이지. 그러니까 뭐야? 극한이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극한이. 그러니까 우린 이걸 뭉뚱그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면 극한에 가서는 계속해서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없던 등호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됐습니까? 자, 12번 문제를 풀어보자. 자, 12번을 보면은 이게 뭐 화면이 좀 삐딱한가? 자,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이렇답니다. AN이 N보다 크고 N 플러스 1보다 작대요. 그럼 SN이 뭔진 뭐 알잖아, 사실. SN이 뭐예요? N항까지 합이죠. 그러니까 SN은 A1, A2, A3에서 AN까지 더한 거야.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SN 이 값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A1은요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A1은 2하고 2 사이죠. 그러니까 A1이 2하고 2 사이라면은 A1은 1.1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은 1.1일 수도 있고 1.9일 수도 있습니다. 자, A2는요 N에다가 2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은 2.3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죠. 모르죠. 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N은 뭐예요?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요 SN이라는 거는 A1부터 AN까지 쭉 더한 거니까 이거를 쭉 더하자고. 줄줄이 더하자고. 그러면 요걸 다 더한 건 SN이 될 거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뭐죠? 1부터 N까지 더하면 뭐였더라? 1부터 N까지 더하면 1부터 N까지 더한 것이 자, 2분의 N 플러스 1이었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됐고요. 이쪽은요. 2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 거는요. 우리가 이 공식을 쓸 때 1부터 N까지 더한 게 이거잖아. 그럼 1부터 100까지 더하면 여기에 100 집어넣으면 되죠. 1부터 80까지 더하면 N에다가 80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얘는 1부터가 아니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1부터라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더했죠. 그러니까 요게 N 플러스 1로 바뀔 거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만 더했으니까 1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변을 쪼르륵 더한 게 2부터 N 플러스 1까지니까
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SN도 얘하고 얘 사이에 있으니까 SN도 딱 뭐라고 정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범위로 주어져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묻는 게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SN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 이게 뭔지 모르잖아, 지금. 이 범위에서 막 움직이잖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수열에서, 자, AN, BN인데, 극한을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걸 이용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시 이 식에서 보세요. 이렇게 쓸게요. SN이 뭐보다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n제곱분의 sn의 극한을 구하는 거니까 n제곱으로 다 나누자고요. 이때 n이 자연수고 n제곱이 양수니까 n제곱으로 나눠도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됐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에다가 뭐야? 리미트를 붙이는 거예요. 리미트를 붙이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분모가 몇 차야? 2차. 분자가 몇 차야? 2차.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뭐만 보면 돼? 개수만 보면 되잖아요. 그럼 n제곱의 개수가 얼마죠? 1. 여기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로 갈 거란 말이야, 극한값이. 자, 얘도 2차고 얘도 2차죠. 그죠? 요거는 상수니까 뭐 볼 것도 없어. 항상 우두머리만 보는 거야. 대빵만 보는 거야. 이거 뭐야? n에 관한 2차잖아. 그럼 n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2분의 1이죠. 여긴 1이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취하면 극한값은 2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의 극한도 2분의 1, 이거의 극한도 2분의 1이면 그 사이에 있던 A 극한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리미트를 취하면서 등호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으로 가보자. 자, 등비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등비수열 은 배웠단 말이야. 등비수열은 등비수열의 극한은 종류가 두 종류예요. 두 종류. 등비수열이 R의 n제곱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등비수열이 AR의 n-1제곱일 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원래 우리가 등비수열 공부할 때,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야?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거였잖아요. 그죠? A가 초항이고 공비가 R이었잖아요. 근데 등비수열이 원래 일반항이 이건데 순수하게 그냥 R의 n제곱인 꼴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항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수원에서 공부를 할 때 배웠지만 요 R의 n제곱을 별도로 또 따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제로는 저 R의 n제곱이 더 중요합니다. 극한에서는. 자, 그럼 이 등비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보게 되면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 물어볼게. 이거는 이제 지울까요? 이건 지우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은,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1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8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0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자, 얘네들의 값을 구해봅시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은 어떻게 돼요? 자,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 무한대죠? 계속 2를 곱하니까 계속 2 곱할 거 아니야? 무한대. 자, 1.1을 계속 곱해보세요. 1.1. 1을 곱하면 똑같지만 1.1을 곱하면 어떻게 돼? 조금씩 커지잖아. 자꾸 커지잖아. 그러니까 1.1 거기다가 1.1 곱하고 또 1.1 곱하고 또 1.1 곱하고 무한대로 가겠죠. 얘는 당연히 1이죠. 1의 n제곱은 자, 이거 0.8의 n제곱입니다. 0.8 곱하고 0.8 곱하고 0.8 곱하고 계속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분의 8을 곱하는 거잖아. 10분의 8. 10분의 8, 또 10분의 8, 10분의 8 계속 곱하면 0으로 가겠죠? 자, 얘는요. 0은 암만 계속 거듭해서 곱해봤자 0이죠? 자, 얘가 뭡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의 n제곱. 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제곱이면 9분의 1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27분의 1 81분의 1 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서 점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자, 0입니다. 됐죠?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은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진동하죠? 예, 그러니까 발산입니다. 진동하는 거예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마이너스 32. 얘는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발산입니다. 네, 진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래 n제곱은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냐면 기준이 되는 것이 지금 얘가 1.1이죠. 2죠. 다 똑같이 무한대가 나오죠. 그것은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이때는 1.1이건 2건 3.7이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은요. 암만 거듭 제곱해봤자 뭐야? 그냥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0. 얼마가 되든 0이든 마이너스 0. 얼마 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마이너스 0.3333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근데 0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그냥 플러스 상태에서 0으로 수렴하고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을 때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점점 0으로 가요. 어쨌든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요 발산이죠? 네, 진동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마이너스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이건 폭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커지면서 진동하겠죠? 자, 이것도 진동 발산이에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보다 큰 애들은요, R이 1보다 크면은요, 플러스 상태에서 한없이 커지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요, 보세요. 얘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이런 식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지는 거야? 아니, 중간에 마이너스도 막 생기는데? 작아지는 거야? 아니, 플러스도 생기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야. 하지만 절대값은 커지는 거예요. 절대값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절대값, 덩치 자체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요. 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덩치가 커지는 놈들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사이는 0으로 수렴하는 거고 요건 1이고 요거는 일정한 폭을 지니면서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R의 n제곱의 극한은 어떻게 따지냐면 첫째, R이 1보다 클 때는 무한대죠. R이 1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극한값이. 그 다음에
이때는요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마이너스 1일 때는요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니까 진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도 진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하고 요때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 덩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 조건이 뭐냐 이거야. 언제 수렴하냐 이거야. 언제 수렴하냐는 거야. 요때하고 요때가 수렴하는 거잖아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예. 됐죠?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일반항이 이거일 때예요. AR의 N-1제곱.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6페이지 오른쪽 개념이죠. 얘는 뭐냐 하면은, 이 초항이 공비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초항하고 공비가 똑같은 거예요. R 곱하기 R의 N-1제곱이죠. 그러니까 초항이 R이고 공비가 R이에요. 근데 얘는 초항하고 공비가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 하면은 이 A가 초항이 0이 돼버리면 초항이 0인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지. 야, 초항이 0이면 뒤에다가 공비가 뭐가 되든 간에 뭘 곱하든지 다 0이 되니까 모든 항이 00000이잖아.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초항 A가 0이 되면은요, 공비가 3이어도 수렴하고, 공비가 100이어도 수렴하고, 마이너스 7이어도 수렴하는 거야. 왜? 초항이 0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가 0이 돼봐. 초항이 0이어봐. 공비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초항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이 R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R이 1보다 크면 조금 더 복잡해졌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자, 오른쪽에 개념 6페이지 오른쪽 개념 보세요. 등비줄의 수렴 조건에서 1번은 얘기를 했고 2번을 보면은 AR의 N-1제곱에서는 A가 0이거나 또는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수렴한다라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A가 0이면 공비가 뭐가 돼도 상관없죠. 그죠? 공비가 R이 얼마가 돼도 상관없으니까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두 번째 R이 1이면 보세요. A로 수렴합니다. 초항으로 수렴하는 거죠. 자, 세 번째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일 때, 자, R이 마이너스라고 1 사이가 되면 이때는 어디로 수렴할까요? 초항이 A인데 A가 뭐가 되든지 간에 생각해봐. 2분의 1을 계속 곱한다고 해봐. 2분의 1. 2분의 1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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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봐요. A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고 다시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한번 해볼게요. 자, 초항이 100이야. 100. 초항이 100이야. 이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그럼 마이너스 50이죠.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25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1 곱했어.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겠죠. 또 마이너스 2분의 1 곱했어. 4분의 25가 되겠죠. 예,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여도 절대값이 점점 작아져서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때의 수렴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은 이때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항이 0이면은요 공비 조건이 필요 없어요. A가 0이니까 다 0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초항하고 공비가 다를 때는 이것이 수렴을 한다면 초항 A가 0인 경우와 그 다음에 공비가 이렇게 되는 경우와로 분리시켜 가지고 이때도 답이고 이때도 답이다 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렇게 아래 n제곱으로만 나왔을 때랑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와서 왼쪽 개념에서 괄호 2번을 보세요. 아래 n제곱을 포함한 식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눈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나누냐면 이게 5가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네 가지로 나누냐 하면은 기준이 마이너스라고 1일 때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한대로 가고 이때는 진동을 하면서 폭이 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값 자체는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절대값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은 같이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와 이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가 되는 거고요. 요 사이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죠. 0으로 수렴할 때. 그리고 R이 1일 때, 그리고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실전에서는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자, 13번 봅시다.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네. 1번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 분의 루트 3n제곱 플러스 2의 n제곱이에요. 자, 루트 3의 n제곱이 뭔가 보자. 이거는 루트니까 자, 루트 a는 a의 몇 제곱이죠? 2분의 1제곱이죠? 2분의 1제곱. 그럼 이거는 뭐야? 3의 2분의 어떻게 해야 되나? 3의 n제곱으로 할까? 3의 n제곱에 2분의 1제곱 하면 되겠네. 그지? 맞지? 3의 n제곱에 처음엔 3의 n제곱에 2분의 1제곱으로 할게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곱하는 거잖아. 그럼 3의 2분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다시 지수법칙을 쓰게 되면은 이건 3의 2분의 1제곱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2분의 1 곱하기 n이니까. 그럼 3의 2분의 1제곱이 뭐야? 루트 3이죠, 루트 3. 루트 3의 n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n이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 자, 이해됐죠? 그러면 얘를 다시 쓸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2의 n제곱이다. 루트 3의 n제곱이다. 2의 n제곱이다. 자, 그럼 아까랑 비슷한 문제야. 아까 이런 문제 있었잖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봐. 무슨 꼴이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야. 그죠? 근데 얘는 2차식, 2차식이죠.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2차식, 2차식이에요.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잖아. 무한대로 가잖아. 루트 3이면 1.7 정도니까. 그 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분모 중에 높은 차수로 분자분모를 나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같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분모 중에서 대빵이 누구냐? 분모 중에 대빵. 그럼 분모 하나밖에 없네. 2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자분모를. 그럼 2의 n제곱으로 나눠봐. 어차피 분자분모를 똑같이 나누면 상관없잖아요. 같은 식이잖아요. 2의 n제곱으로 나눴습니다. 얘는 2분의 루트 3의 n제곱 플러스 1이 됐죠? 여기서 바로 뭐가 나타났어? R의 n제곱 꼴이 나타난 거야. R의 n제곱 꼴이. 근데 R이 뭔데 지금? 2분의 루트 3이야. 2분의 루트 3이면 어디 있는 거야? 마이너스라고 1 사이에 있는 애잖아. 그 이게 어디로 가? 0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n에다가 1, 2, 3, 4를 넣으면 이게 0으로 가니까 1분의 0 더하기 1. 그러니까 뭐예요?
1로 간다 그 말이에요. 자, 2번. 조금 익숙해지면은요, 그냥 암산으로 푸는 거야, 이런 거. 계산 안 하는 거야. 자, 5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죠. 2의 2n제곱은 뭐예요? 4의 n제곱이죠. 플러스 3의 n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의 n제곱입니다. 됐죠? 자,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분모 중에 누가 대빵이야? 5의 n제곱이 대빵이죠?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5의 n제곱으로 나누자. 그럼 1 더하기, 자, 지수법칙으로 요렇게 되고, 지수법칙으로 요렇게 되고,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또 R의 n제곱이 나왔고, R의 n제곱이 나왔고, R의 n제곱이 나왔네. R이 얼마야? 5분의 3이지? 마이너스라고 1 사이 있지? 그럼 n제곱 하면 어디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0으로 가. 분자 다 0으로 가. 그럼 뭐야? 0이에요. 자, 3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의 n제곱 빼기 6의 n제곱. 누가 대빵이야? 6의 n제곱이 대빵이야. 그죠? 5의 n제곱보다 6의 n제곱이 훨씬 빨리 증가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얘를 굳이 식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대빵이 누구야? 5의 n제곱이야? 6의 n제곱이야? 6의 n제곱이 대빵이야. 6의 n제곱 뽑아내. 그럼 얘는 뭐야? 6의 n제곱분의 5의 n제곱 빼기 1, 맞아?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됐어? 6의 n제곱에다가 6분의 5의 n제곱 빼기 1이야. 자, 뒤에 거 어디로 가? n이 무한대로 가면 요게 0으로 가니까 뒤에는 마이너스 1로 가죠? 그럼 얘는 무한대로 가죠?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문제들을 쭉 풀어보면 14번 문제들 보세요. 종류가 뭐 여러 개 있는 것 같지만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14번. 자, 분자 분모 뭐로 나눠요? 5의 n제곱으로 나누죠? 답 뭐예요, 그러면? 분모는 1이고 분자는 5분의 4의 n제곱이 0으로 가니까 답은 0. 2번은요. 분자 분모를 뭐로 나눠? 5의 n제곱으로 나누죠? 그럼 1. 자, 3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빼기 1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에요. 자, 분모 중에서 대빵이 3의 n제곱이죠.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분자 분모를. 그러면 1 마이너스 요게 3의 n제곱분의 1이니까 3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도 괜찮죠? 요거는요, 자, 3의 n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지수법칙으로 뭐야? 3분의 마이너스 2의 전체의 n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R의 n제곱, R의 n제곱 나왔죠? 여기서 R이 뭐야? 마이너스라고 1 사이로 들어왔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마이너스라고 1 사이로 들어왔으니까 0으로 가고 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분자가 0으로 가버리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4번은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이렇게 되더라. 자, n이 무한대로 가면 또 R의 n제곱, R의 n제곱 나왔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16. 얘는 진동하겠죠? 그럼 얘는 계속 폭이 커지는 진동을 하면서 뒤에 쫓아다니는 놈은 0으로 자꾸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다 진동할 거란 말이죠. 얘는 진동이다. 자, 5번은요. 암산. 3의 n제곱 빼기 2의 n제곱이야. 누가 대빵이야? 3의 n제곱.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무한대. 6번은요. 자, 6번은 8의 n제곱 빼기 9의 n제곱이잖아. 지수법칙 쓰면. 8의 n제곱 빼기 9의 n제곱. 9의 n제곱이 더 크죠?
더 빨리 커지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5번. 15번은 수능 기출 문제입니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 존재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n분의 1 곱하기 a1부터 an까지 더했어요. 뭐예요 이게? n분의 sn이에요. n분의 sn.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기억. an이 n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 거죠. 분모 n분의, 자, sn이라는 게 뭐야? a1, a2, a3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sn. 그죠?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n 플러스 1이죠. 무한대분의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 몇 차야? 1차. 분자 몇 차야? 2차. 분자가 더 빨리 커지네. 답은 뭐야?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수렴할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이건 한없이 커지고 있잖아. 한없이 커지고 있잖아. 땡. 자, 니은. AN이 이 n제곱분의 1이래요.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갑니다. n분의 자, a1, a2, a3 이거네요. 그죠? 그러면 분자가 뭐야? 분자가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럼 등비수열의 합 공식 안 잊어버렸어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뭐야? 1-r분의 이게 등비수열의 합 공식이잖아. 그쵸? 그러면 1-r이 얼만데? 1-r분의 초항 2분의 1이죠? 1-r의 n제곱 이렇게 될 거라고. 이게 sn이잖아요. 그럼 분모 1-2분의 1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약분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분자에서 남는 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 이거 무한대로 가지. 분자 어디로 가? 요게 0으로 가. 아래 n제곱이 나타났죠. 요게 0으로 가니까 분자가 1로 가잖아. 분모는 한없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0으로 가죠. 그럼 리미트 했는데 0으로 갔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수렴하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0이 되건 100이 되건 루트 3이 되건 딱 숫자가 하나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수렴하는 거죠. 자, 디귿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네요. 이렇게. 그러면 또 리미트 n분의, 자, a1은 뭐예요? a1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a2는 이렇게 가네요. 땡땡땡 이렇게. 야, 이거는 분자가 n이 무한대로 가면 분자가 뭐에 가까이 가요? 분자가 진동하잖아. 진동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분자는, 자, 홀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짝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0, 다시 홀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 짝수 번째항까지 더하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데, 분모는 한없이 커지는 거야. 근데 분자는 마이너스 1 아니면 0이라는 거예요. 암만 많이 더해봤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0으로 가겠네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n이 1이면 어떻게 되나 보자. n이 1이면
1분의 마이너스 1이죠. 자, n이 2면은요. 2분의 2개 더하니까 0이죠. 그러니까 0입니다. n이 3이면요. 3분의 마이너스 1이죠. n이 4면은 0이죠. n이 5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분의 1, 0,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동인가요? 진동이 아니에요. 왜? 처음에 값이 마이너스 1이었는데 그 다음에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1이었다가 0이 됐어요. 마이너스 5분의 1이었다가 0이 됐어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거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입니다. 자, 됐나요? 이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일단 개념 강의는 말 그대로 개념을 설명하는 거고 간단한 확인 문제들만 풀어봤으니까 실전 문제들은 얘네들보다 더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프린트해서 문제집에서 풀도록 하고 개념은 1단원 수열의 극한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